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살 고승민이라고 해요. 저는 요즘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자 마음먹었어요. 평소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통 어떤 모임을 가든 그런 친구 하나쯤은 있죠. 옆 친구 잘 되는 걸 못 보고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친구요. 이런 잘난 척하는 친구에게 제가 괴롭힘을 당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어이없음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주먹보다도 강한 게 사람의 새치여라는 걸 이 친구를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저를 열받게 했는지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간 중학교 동창회가 해년마다 열리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어김없이 중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와 날짜까지 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친절하게 날아왔지만 무시해버렸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사는 게 바빠서 단 하루도 아닌 반나절도 아닌 아니 그 몇 시간도 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친한 친구들이 꼭 참석을 하자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죠. 여기서 친한 친구들이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로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죠. 동창들이 승민이 네 이름 이젠 까먹었을 거야. 동창회 참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제 해마다 참석하자 좀. 내 존재 몰라도 돼. 나 기억해달라고 안 해. 막말로 동창회 가면 뭐하냐? 뭐가 나와? 시간만 뺏기지? 누가 뭘 당장 바라고 동창회 가냐? 동창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맞아. 나는 모임이 여러 개 있지만 동창 모임처럼 편한 게 없더라. 승민이 너도 이제 슬슬 동창회도 다니고 좀 그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절친 5명이 이번 동창회는 꼭 같이 가는 거다. 5명의 친구들과는 1년에 서너 차례 술자리를 갔는데 이 중 한 친구가 어찌나 동창회에 5명이 같이 한번 가보자고 보채던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절친 5명의 친구들과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올해 열리는 동창회는 규모가 제법 커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파트너나 혹은 가족과 함께 동반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창회 참석을 결심하고 와이프에게 말을 했어요. 나 이번 주말에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어. 그날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와이프의 눈이 반짝거리더군요. 그래? 재밌겠다. 나도 가면 안 돼? 난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와버려서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한 번도 참석 못 해봤거든. 거리가 멀어도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참석을 못 해봤는데 대신 자기 동창회 가보면 어떨까? 중고등학교 동창회 분위기가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은데 진짜 나 가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럼 나야 좋지. 이번 동창회는 파트너도 좋고 부부 동반에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같이 가자. 저는 와이프와 함께 동창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죠. 여기서 제 와이프를 소개하자면 제 와이프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죠. 요새 말로 촉이 밝다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제 와이프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촉이 좋아서 사람 감정이나 상황 판단에 빠른 편이죠. 제가 비혼주의를 고집하다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와이프의 이런 센스에 감동받아서였어요. 저는 비혼주의를 접고 자그마치 5년이란 시간 동안 와이프 뒤를 쫓아다녔어요. 와이프는 저를 별로 남자로서 좋아해주지 않다가 결국 제 정성과 사랑이 진심임을 느끼고 이에 감동을 받아서 제 사랑을 받아주게 되었죠. 제 와이프와 제가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중학교 동창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심지어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승민아, 드디어 얼굴 보는 거야? 자식 비싸게 굴더니만. 암튼 이번 동창회에서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야, 승민아,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날 만나서 너 사는 얘기 좀 들어보자. 결혼한다면서? 그래, 임마. 나 결혼한다. 와이프랑 같이 참석할 거니까 딱 기대해. 친구들의 연락에 저도 나름 기대에 부풀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이번 동창회에 누가 참석한다는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날 제 앙숙이었던 친구 윤수도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조윤수 이름을 듣기 전까진 상당히 동창회 참석이 설레었는데 그 이름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더군요. 가슴 저 밑바닥에는 동창회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죠.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앙숙이란 친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친구는 저를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제 인격을 짓밟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징그럽게도 공부를 안 해서 전교 꼴등을 한 적도 있었죠. 답안지를 밀렸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마! 답안지를 밀렸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맞지 않겠냐? 좋게 공부 안 했다고 해. 너 공부 안 하는 거 모르는 친구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에요. 만약 답안지를 밀려 쓰지 않았다면 그래도 40점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 저희 반이 학년주임 선생님 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주임반이 학년반 1등은 해야지. 내가 면이 서지 않겠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 반에 학년 1등반을 외치셨는데 저희 반은 학년 1등을 하지 못했죠. 제가 전교 꼴등을 하게 되자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대놓고 그러시더군요. 야, 어떻게 사회를 빵점을 맞을 수가 있냐? 전교생 중에서 사회 빵점 맞은 놈은 너밖에 없어. 아니, 지금껏 내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 과목을 빵점 맞은 놈은 네가 처음이다. 사회가 빵점이니 등수가 나오겠냐? 전교 꼴등은 맡아놓은 거지. 그리고 우리 반이 학년에서 1등반이 되겠어? 담임 선생님께서는 몇 날 며칠 저만 보면 한심해 하시면서 전교 꼴등이라고 불러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창들에게 이름 대신에 전교 꼴등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였을 거예요. 제가 삼촌을 따라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러 극장에 갔을 뿐더러 그 영화에 등장한 상징뿐 아니라 영화 리뷰도 찾아보고 그 영화의 감독 인터뷰도 찾아보고 제작 과정과 시나리오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영화의 장르가 공상과학 영화다 보니 영화에 나온 상징이 과학 지식과 관련된 부분도 많고 영화 감독도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과학 서적들을 인터뷰에서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감독이 말한 과학 서적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과학이 재밌는 거예요. 과학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라니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 공부란 걸 해보지 않은 제가 과학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웃긴 게 과학책만 죽어라 읽었는데 과학 점수가 늘 상위권을 유지하더군요. 물론 다른 과목들은 여전히 꼴등이고 말이죠. 그런 저를 친구들이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넌 다른 과목은 꼴등이면서 과학은 머리가 돌아가? 진짜 신기한 놈이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저에게 또라이 새끼, 질문다운 질문 좀 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친구들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자신이 신기하게도 과학 수업 시간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과학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과학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전교 꼴등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름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질문을 하는 제 자세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과학 수업 시간마다 많은 질문을 던졌고 선생님은 답 대신 재차 저에게 질문을 해서 어느덧 선생님과 저는 1대1 토론을 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가 아마 11월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과학 선생님께서 저더러 과학 경시대회에 출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선생님, 승민이 전교 꼴등이에요. 전교 꼴등이 과학 경시대회에 나간다고요? 에이,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학교 망신이라고요. 친구들 말에 과학 선생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더니 전교 꼴등은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면 안 된대? 누가 그래?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번 과학 경시대회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고 보고서 형태로 실험 과정과 결론을 유추하는 거야. 승민이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과학 선생님인 나랑 1대1 토론도 하는 놈이 뭘 못하겠어? 안 그래? 과학 선생님은 그렇게 저의 사기를 올려주셨어요. 결국 저는 과학 선생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저희 학년에서 2명 출전하는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게 되었죠.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과학 경시대회에 나간다고 하자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아시게 되자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죠. 제가 전 과목 모두를 다 잘하는 학생인 것 마냥 자랑을 해대시면서요. 그런데 저와 과학 경시대회를 함께 나간 놈이 누구였냐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인 조윤수라는 친구였어요. 전교 1등인 이 자식은 저랑 중학교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저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죠. 그 친구는 전교 1등이고 저는 전교 꼴등인데 극과 극인 그 친구와 제가 말을 섞을 일이 있겠어요? 학교에서 과학경시대회에 나갈 참가자 2명이 결정되던 날 저는 그 친구에게 갔어요. 그러고 물어봤죠. 이게 그 친구와 처음 나눈 말이었어요. 너랑 나랑 같이 과학경시대회 나가는데 넌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난 처음이라서. 넌 전교 1등이니까 이런 대회 경험 많지. 나 좀 알려주라. 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학교 망신당할까 봐서. 라고 물었더니 이 자식이 제 얼굴에 콧방귀를 날리면서 저를 깔아 뭉개는 말을 날리더군요. 저리 꺼져 안 꺼져? 수준 떨어지게 전교 꼴등이 전교 1등한테 뭐라는 거야? 과학경시대회 나간다고 해서 급이 같은 줄 알아? 과학경시대회 나가기 전에 주제 파악부터 하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에 순간 저는 열이 팍 받아버렸어요. 친구들이 저를 전교 꼴등이라고 아무리 놀려도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 이 자식이 저를 전교 꼴등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뭐? 수준이 떨어진다고? 네 수준은 얼마나 높길래 그래? 이 자식이 말을 함부로 내뱉네? 그래, 너 때문에 수준 떨어진다고 자식아. 니까짓 게 뭔데? 과학경시대회 나간다고 나대는데 전교 꼴등 주제가. 야, 과학경시대회가 무슨 전학년이 다 보는 중간고사인 줄 알아? 내가 참 어이가 없다. 너야말로 어디 가서 함부로 나랑 같이 과학경시대회 나간단 말 하지 마. 정말 격 떨어져서 못 살겠네. 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쳐버리겠더군요. 순간 이 자식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처음 나누는 대화인데 저를 이렇게나 깔아뭉개다니. 이 친구에게 제가 적고 들어가면 학년 내내 저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야말로 참 웃긴다. 난 과학 선생님이 추천했어. 넌 네가 과학경시대회에 나간다고 손들었고 너야말로 주제 파악하셔. 뭐? 과학이 영어 단어처럼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줄 아냐? 주제 파악은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참.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랬지. 뭐? 솔직한 답을 하네? 그럼 알려줄게. 너는 방법을 알려줘도 어차피 공부 안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장에 안 나타나면 되는 거. 등신 새끼. 아참, 경시대회 출전이 네 인생의 처음이라서 포기할 마음은 없지?
네 주제에 언제 대회를 나가보겠어? 그저 입상은 고사하고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이런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불끈진 주먹이 반사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상황을 보고 있던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큰 싸움으론 번지지 않았지, 만약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그날 이 친구와 저는 얼굴에 피가 터지도록 치고받고 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자식 뒤통수만 봐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 자식을 이겨야겠다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두고 봐라. 내가 이번 경시대회에서 꼭 입상해서 네 높은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하고요. 드디어 과학경시대회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시험 장소에 도착했더니 재수없는 이 자식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저는 이 자식을 보고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저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날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학교 수준 떨어진다. 나 아는 척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내 말이 너나 나 아는 척하지 마. 친한 척하지 말라고. 이 재수없는 자식. 하고 우리는 서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를 나누지 않았어요. 물론 과학경시대회 이후 학교에서도 부딪히기만 하면 서로를 노려보았죠.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얘들아, 선생님 예상이 딱 맞았지. 승민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간 과학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과학이란 과목은 정답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의심해보고 실험해보고 가설도 세워보고 증명해보는 그런 학문이야. 승민이가 그걸 보여줬어. 얘들아, 고승민에게 박수 한번 치자. 하고요. 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반 친구들 모두가 저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딱 한 친구만이 박수를 치지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전교 1등 조윤수는 그럼 입상 못한 거야? 전교 1등이 뭐 그래? 전교 꼴등 고승민도 입상을 했는데? 진짜 대박이네. 전교 1등 윤수도 못한 걸 그럼 전교 꼴등 승민이가 해낸 거야? 그러자 전교 1등 그 자식의 얼굴이 종이짝처럼 구겨지더군요. 그 친구는 그날 과학 수업을 듣지 않고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친구 한 명이 나가서 윤수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했지만 선생님께서는 내버려 두라고 하시더군요. 과학 선생님께서 윤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학 선생님이 참 괴짜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 꼰대 선생님들 같으시면 전교 1, 2등을 과학경시대회에 내보냈겠죠. 저 같은 꼴등을 언감생신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내보내겠어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하면 교과서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었을 거예요. 심하게는 교실 뒤로 나가 엎드려 뻗쳐를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운동장에서 전교 1, 2, 3학년이 모두 모여있는 조회 시간에 당당히 교단 앞으로 나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상장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과학이란 과목에 더 자신감이 붙었지만 다른 과목은 여전히 전교 꼴등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동네 잔치를 여셨죠. 이후 전교 1등인 그 친구는 과학경시대회 상을 받지 못한 안갚음으로 기회만 있으면 저를 잡아먹으려 들었어요. 진짜 지겹다고 할 정도로요. 더 재수없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그 자식 얼굴을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나요? 이놈이랑 중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 된 거죠. 새 학년이 되어서도 이 자식은 기회만 되면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제가 숙제를 안 해오면 바로 선생님께 가서 이르질 않나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하질 않나. 아무튼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전교 1등인 윤수를 엄청 예뻐하셔서인지 윤수가 저를 고자질할 때마다 저는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는 화장실 청소는 아마 저희 반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을걸요. 그리고 한 번은 과학시험 점수가 발표된 날이었어요. 그 자식이 저에게 다가와 묻더군요. 전교 꼴등. 너 과학 점수 몇 점이야? 90점이다. 왜? 저는 퉁하니 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실실 웃으면서 난 100점인데 너 과학경시 대회에서 진짜 상 받은 거 맞아? 운이지? 실력 아니고? 상 받는 사람은 당연히 100점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90점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또 영어 시험 점수가 나오자마자 저에게 와서는 너 영어는 몇 점이야? 알아서 뭐하게. 왜? 창피한 점수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친구를 무시해버렸어요. 묻는 말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아 맞다. 전교 꼴등 너 과학만 잘한댔지. 영어는 절반 이상은 맞은 거야? 몇 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다 이 친구와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체육 시간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한참 축구를 하고 있었죠. 제가 과학 다음으로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이고 그중에서도 축구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죠. 그놈은 체육 시간에도 체육은 하지 않고 늘 스탠드에 앉아서 책을 읽던 놈이죠. 그런데 하필 제가 찬 공이 그놈 머리에 맞아버린 거예요. 어떠한 의도도 없었고 하늘의 맹세코 그야말로 우연이었어요. 저는 그놈에게 가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공이 하필 그쪽으로 날아가 버렸네? 진심으로 미안하다 야. 그랬는데 이 자식이 두 눈을 부라리면서 저에게 따지고 들더군요. 너 일부러 그랬지? 나 보기 싫어서 일부러 골탕 먹인 거지? 하면서 냅다 제 뺨을 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어요. 동급생 친구에게 뺨을 맞다니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차라리 발로 제 몸뚱이를 여러 대 찼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같은 동급생 친구의 뺨을 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저의 화난 눈동자를 친구들이 읽고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때 이미 이성의 끈을 놔버렸어요. 그동안 이놈이 저를 괴롭혀서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는데 동급생에게 귀싸대기까지 맞다뇨.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야, 과학경시대회에서 내가 상 받아서 아직도 꼽냐?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 털 건데? 과학경시대회는 너 같은 전교 1등만 입상하라는 법 있어? 쫌팽이 같은 놈. 그렇게 억울하면 올해도 과학경시대회 나가면 되잖아. 가서 상 받아. 그럼 될걸. 뭘 지난 일 가지고 이러는 건데? 하면서 저는 그 자식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 주먹으로 그 자식의 턱을 날려버렸죠.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뜯어 말렸을 때 이미 그 자식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일로 그 자식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동네에도 소문이 이상하게 내버렸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내 아들,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못된 아이예요. 저런 깡패 같은 아이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에 둬선 안 돼요. 전학시키고 동네에서도 내쫓아야 해요. 엄마는 제가 전학만큼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자식 엄마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학교에서도 윤수 엄마에게 사정사정을 했어요. 결국 저는 학교에서 정학을 먹었죠. 그리고 엄마는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에 전학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나 잘못 없어. 그 자식이 먼저 내가 상 받은 걸로 중2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다니까?
내가 과학경시대에 나가서 상 받은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나 봐. 친구들에게 물어보라고. 난 죄가 없어. 그리고 나를 먼저 때린 것도 저 친구라고. 저 친구가 내 뺨을 먼저 때린 거라고. 제가 날 안 때렸으면 나도 안 때려. 그럼 나는 맞고만 있으라고? 내가 등신이야? 이건 정당방위라고. 라고 항변했지만 그 자식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타박상 입혀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버티고 버텼어요. 그리고 제 절친인 5명의 친구들이 윤수가 저의 자존심을 뭉갰던 말들을 모두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께 전달을 했고 덕분에 저는 겨우 전학만은 면하게 되었죠.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숨어서 학교를 다녔죠. 그 자식 눈을 피해서요. 한 번만 더 제 성질대로 했다가는 그땐 정말 전학을 가야 되니까요. 다행히 고등학교는 그 친구와 제가 달랐어요. 눈앞에 그 자식이 보이지 않으니 마음에서도 멀어지더군요. 제 기억 속에서 그놈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을 지나 사회인이 되었죠. 제 나이 32살 되던 해에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하는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친해진 반 친구인데 중2 때부터 한패로 어울려 다니던 절친이었던 5명 친구만큼 절친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편이었죠. 당시 전교 1등이 저에게 시비를 계속 털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정학을 먹었을 때도 앞장서서 승민이가 뭘 잘못해서 전학을 가야 하냐고 제 편을 들어줬던 친구이기도 하죠. 고등학교가 각각 달라서 뜸해지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이며 중학교 때 제 편을 들어주었던 그 고마운 감정을 안고 결혼식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짜증나게도 전교 1등 그 자식이 결혼식에 온 게 아니겠어요? 청첩장을 보낸 친구가 사교성이 좋아서 중학교 때 두루두루 많은 친구들과 어울린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전교 1등 그 자식까지 참석을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만약 그 자식이 참석하는 거 알았으면 저는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식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전교 1등을 보고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이놈이 약을 먹었나 먼저 저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놈 때문에 내가 정학까지 먹었지만 어릴 때 일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내자 싶어서 저는 그놈에게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자식이 그때 그 과학경시대의 건으로 아직도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때려서 그런 건지 또 뒤끝을 부르는 거예요. 저에게 한 첫 마디가 글쎄 뭔 줄 아세요? 너 대학 어디 갔냐? 저에게 던진 첫 질문이 정말 기가 차지도 않더군요. 저는 응대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왜? 말하기 창피하냐? 그렇게 창피한 대학이야? 아님 고졸인 거야? 라고 깐죽대는 거예요. 그냥 가려다가 아니 너도 알다시피 나 과학 말고는 관심 있는 과목이 없었잖아. 그러니 성적이 나왔겠냐? 좋은 대학 나왔겠냐고. 네 마음대로 생각해. 하고 돌아서 가려는데 이 자식이 알아. 그니까 어느 대학이냐고. 말해봐. 저는 얼른 내가 졸업한 대학을 말하고 피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제 모교 대학을 듣자마자 이 자식이 깔깔깔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있어? 그 대학이 어디 붙어있는데? 어디 그 시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놈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식이 하는 짓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한마디 했죠. 그만해라. 아직도 유치하게 중학교 때 일로 이러냐? 그때 과학경시대의 상장 너 주랴? 그만 좀 해. 남자 새끼 뒤끝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자 옆에 친구가 한마디 거들어주더군요. 맞아. 저 자식 정말 찰거머리 같은 자식이야. 야야, 지금부터 저놈만 무시해. 정말 지겹지도 않냐? 나이를 대체 어디로 처먹은 거야? 맞아. 나이값 못하는 자식 무시하고 안 들은 걸로 하자고. 저쪽으로 가자. 하고 친구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고 하더군요. 여려 어찌나 봤던지 억누르려는데 한참이 걸리더군요. 오늘 친구 결혼식만 아니면 한 대 쥐업해버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친구의 결혼식 날인데 소리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았죠. 그렇게 그 자식은 없고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있었어요. 그중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근데 저 자식 말이야. 윤수는 어디 대학 나왔냐? 정말 몰라 물어? 저 자식 서울대 나왔잖아. 저놈은 서울대 나온 게 제일 자랑인 놈이야. 저놈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한 번을 안 놓치더니만 기어코 서울대 가더라. 맞아. 기어코 사수에서 서울대 들어간 의지의 한국인이야. 서울대가 뭔지 서울대 타이틀 얻으려고 사수 끝에 점수 제일 낮은 과에 들어갔다지 아마? 그래서 졸업이 늦어지면서 동기들은 사회에서 다 자리 잡았는데 저만 아직 취업 준비생인 거야. 라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이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일은 다 잊어. 저 자식 내세울 수 있는 게 학벌 뿐이고 열등감 때문에 그래. 남은 친구들 역시 입을 모았어요. 너희도 왜 그래? 모르는 것처럼. 저 자식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자식이라는 거 동창들 다 알아. 승민이 네가 무시해. 우리도 무시하잖아. 근데 대체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무시는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저를 잡아먹지 못한 안달이니 제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밖에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저는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와이프와 한 차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회의가 있는데 좀 늦을 것 같다면서 저더러 동창회장에 먼저 가라고 하더군요.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보인 건 그 자식이었어요.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되도록 이놈과 마주치지 말자 싶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 앞으로 다가와 비웃으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중학교 전교 꼴등이 동창회에 오셨네? 어쩐 일이실까?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하는 겁니다. 첫마디부터 어이가 없더군요. 무시하려다가 저도 친구들에게 들은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으면 풀어먹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해버렸어요. 아이고, 사수에서 서울대 가신 우리 동창님께서는 취직은 하셨나요? 30 넘고도 취업 준비생이라죠 아마? 하고 맞받아쳤죠. 그런데 이 자식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냐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역시 넌 정보가 늦구나. 하여튼 너의 모자람이란.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저에게 명함을 내밀더군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봤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고 직함은 차장을 달았더군요. 주변 친구들도 몰랐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티나지 않게 대꾸했어요. 사수에서 서울대 가신 우리 동창님께서 대단한 기업에 취직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넌 대단해. 이러니까 친구들 개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어? 하고 제 명함도 주려고 내밀었죠.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저에게 썩은 표정을 날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명함이 있어? 전교 꼴등에 우리나라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그런 대학 졸업한 놈이 다니는 회사는 대체 어디래?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이겠지? 맞지? 아, 아니다. 어디 구멍가게 다니시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정남이가 떨어져 버리더군요. 옛날 그 중학생 때처럼 이 자식을 취업해버리고 싶었어요.
스팀이 머리 끝까지 팍 올라왔지만 저는 억누르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뭘 상종하냐? 가라! 서로 갈 길 가자! 하고 돌아섰어요. 정말이지 이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지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제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넌 듣지 않니?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취직해서 그것도 무슨 직장이라고 노총각 딱지 드디어 뗐다며? 그전엔 직장도 못 들어갈까봐 봐서 막 비혼주의 어쩌고 하시더니만 직장 잡더니 장가를 가신다고? 너랑 결혼할 여자도 참 딱하다. 네가 중학교 때 전교 꼴등한 거 알고는 있냐? 참, 혼전 임신이라던데 뭐가 그리 급해서 애 낳고 시골리냐? 어쨌든 축하한다. 결혼식에 초대해. 가서 축의금 내줄게. 하면서 아주 신이 나서 저를 씹어대더군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 대해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 자식 와이프도 참 꼴통이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여자가 조심치 못하게 혼전 임신이 뭐냐? 딱 저 자식 수준이야. 보나마나 둘이 딱 천생연분이네. 저를 욕하는 건 참겠는데 제 와이프를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 자식 참교육 좀 시키려고요. 저 재수없는 자식에게 한 방을 날리려고 하는데 저만큼 해서 제 와이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야, 흥분하지 마. 원래 가치 없는 얘기에는 대응하지 않는 거야. 고개를 돌아서 봤더니 제 와이프가 맞더군요. 아내는 뒤늦게 동창회장에 도착한 거였어요. 친구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승민이 와이프 들은 거 아니야? 윤수 저 자식 하여튼 주둥아리 하고는 진짜 동창이라는 게 쪽팔린다. 맞아. 저 새끼 말 너무 심하게 했어. 승민이 와이프 다 들었겠지. 하는데 그 자식 얼굴빛도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를 욕하는 건 괜찮아도 제 와이프까지 욕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건 아는 모양이었어요. 제 와이프가 싱긋 웃으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 와이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는 제 와이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죠. 와이프가 저 표정을 짓는다는 건 완전 화가 났다는 시그널이죠. 제 와이프는 진짜 화가 났을 때 표정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미소가 가득하거든요. 저는 와이프의 그런 표정에 긴장해버렸어요. 와이프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제 예상과는 달리 제 친구들 앞에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고승민 씨 와이프예요. 동창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자신의 명함까지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교 1등 그 자식은 제 와이프가 등장하자마자 먼 산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제 와이프와 대면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교 1등 그 자식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윤수 씨?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우린 구면이니까 제 명함 따로 드릴 필요 없죠?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도 당연히 놀란 토끼 눈이 되었죠. 대체 와이프와 이 자식이 구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와이프와 이 자식의 접점을 찾느라 머리를 한참 굴렸어요. 그 사이 제 와이프는 제 동창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윤수 씨? 그 대기업 명함 진짜예요? 거짓 명함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면 처벌받는다는 거 혹시 모르는 건 아니시죠? 중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의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면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실 텐데요? 제 와이프의 말에 전교 1등의 얼굴이 벌갰더군요. 그 자식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어디 쥐구멍을 찾는 듯 보였어요. 순간 주변에 있는 동창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윤수 명함이 가짜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속인 거라고? 아이, 설마 아닐 거야. 아이, 맞다. 이 회사에 대학 선배가 재직 중인데 지금 전화해볼까? 좋은 방법이네. 지금 바로 해봐.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아니야. 야, 전화하지 마. 아니라고. 이 자식 뭐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전화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와이프가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선배한테 확인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전교 1등 씨가 저희 학원을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도저히 이런 구린 중소기업엔 다니지 못하겠다고요. 자기는 대기업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 대기업에 있는 게 맞는데 이직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도와달라며 우리 회사로 바로 일주일 전에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벌써 그제 취직을 해서 명함까지 나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느 회사가 직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뽑겠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조윤수 씨가 맞다고 우기면 정말 신기한 거죠. 조윤수 씨가 친구들에게 돌린 명함에 찍혀있는 회사가 모든 걸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와이프의 말에 저도 동창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전교 1등을 쳐다보았어요.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렸어요. 이 자식은 무슨 변명을 하려는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식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어요. 야, 조윤수, 네 입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대로 해봐. 전교 1등에 서울대 졸업에 대기업 들어갔다고? 왜 말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있어? 너답지 않게. 그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봐. 왜 그 잘난 입으로 말을 못해? 결국 그 자식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듯 잽싸게 문 쪽으로 쌩 달려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자식 뒤통수에 대고 이 자식아! 사과하고 가야지! 나 괴롭힌 건 미안하다고 해야지! 도망치듯 내빼는 저 자식의 뒷모습을 보는데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조윤수 저 자식 거짓말인가 보네. 어떻게 하다 이런 거짓말을 하냐? 이 명함이 거짓이라고? 아, 이거 대박인데? 이런 짓 하다가 감옥 가지. 저 자식은 예나 지금이나 왜 저러고 사냐. 전교 1등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암튼 불쌍한 새끼야.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 졸업생이라고 대접해 줄 텐데 하여튼 입으로 다 까먹는다. 동창의 친구들은 기가 찬 표정으로 그 자식이 내빼는 쪽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죠. 또 친구 몇몇은 그 자식에게 받아든 명함을 허탈하게 바라보다가 휴지통에 던져버리고요.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대강 짐작은 했지만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죠. 와이프는 제 동창들 앞에서 전교 1등의 가면을 샅샅이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전교 1등 이 자식이 재수도 아닌 사수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과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해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버텼대요. 대기업만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취업이 쉽지만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나이에 밀려 중소기업도 겨우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딴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채워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요. 그런데 이 열등감 많은 놈이 중소기업에서 못 버틴 거죠. 중소기업이 양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요. 꾸역꾸역 몇 년은 그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고서 제 와이프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해요. 제 와이프가 실장으로 있는 이 학원은 취업과 이직 전문 학원인데요. 쉽게 말해서 취준생들에게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봐주고
포트폴리오 작성법 등도 봐주는 학원이죠. 이직이 쉽지 않았던 이놈이 제 와이프 학원에 와서 첫마디가 그랬다고 해요. 제 커리어론 대기업에 맞는데 운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다닐수록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본인이 이룬 업적, 근무평가 같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코칭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자식은 아무 자료도 없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아무것도 이룬 성과가 없이 그저 자기 자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회사는 서울대 졸업생인 제가 자리를 빛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 제가 무슨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전 그 회사에 할 만큼 한 거라고요. 정말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은 게 본인의 생각하는 능력과 회사에서 매기는 능력이 다르더란 겁니다. 그 나이에 그 학벌에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중소기업에서 과장도 달지 못하고 40대에 여태 대리직함을 달고 있더래요. 보나마나 뻔하죠. 한마디로 나 서울대 출신입네 하고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게 불을 보듯 뻔하죠. 제 와이프에게도 그러더랍니다.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라면서 엄청 뻐기더랍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동창들과 저는 황당무계한 이 상황을 보고 세상 별일을 다 겪는다고, 그 자식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죠. 그리고 동창들은 제 와이프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며 멋있다고 해주더군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 좀 졸업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재수 없었는데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었다고 제 와이프에게 칭찬을 쏟아내더군요. 제 남편은 소위 모든 분들이 알아주는 대학의 졸업장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자신에게 맞는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그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인정을 얻고 그 기반을 토대로 최근엔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을 했답니다. 하고 제 와이프는 동창들 앞에서 제 칭찬과 자랑을 엄청 해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었던 건 일단 중소기업에서 저의 근무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 제 와이프 덕이 반 이상은 되죠. 제 와이프가 저의 포트폴리오 봐주고 코칭해줘서 얼마 전 대기업에 입사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전교 1등 그 자식은 제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생각했지. 최근에 대기업에 이직한 건 업데이트가 안 되었나 봐요. 그날 동창회는 제 인생에도 동창들 인생에도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 뒤로 저희는 동창 2-3명만 모이면 그 전교 1등 조윤수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 자식 지금 어디서 뭐 할까? 대기업 이직은 했을까?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이나 부었지. 어떻게 대기업 명함을 파가지고 돌리냐? 아유 쪽팔려. 그 자식 우리 앞에서 서울대 나왔다고 거들먹거려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치 자랑하는지 모르겠네. 몇 년이 지난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교 1등 이 자식이 가짜 대기업 명함을 저희 동창들에게만 뿌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이 명함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린다고 해요. 전교 꼴등이라고 저를 무시했던 그 자식이 뭐 세상에 저만 무시를 했겠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중 유독 무시를 당했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이 자식이 가짜 대기업 명함을 파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거라고 해요. 소문에 의하면 그 명함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대기업 직원으로 사칭하며 다닌다는 게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에도 알려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소기업에서도 잘렸다고 해요. 소문일 뿐 자세한 내용을 아는 친구는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뭐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든 잘 살고 있던 못 살고 있던 제 알 바는 아니죠. 그 많은 동창들 앞에서 개쪽을 당했으니 앞으로 동창회에 발도 내딛지 못하겠죠.
저와 제 와이프는 출산 후에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이직한 대기업에서 인정을 받으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중학교 때 받았던 과학경시대의 상장의 위력이 이리 큰지 몰랐어요. 가끔 술자리에서 제가 중학교 때 과학경시대회에 출전해 상을 받았다고 하면 다들 저를 우러러보니 말이에요. 저는 가끔 중학교 때 저를 칭찬해 주시던 과학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과학은 정답을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의심해보고 실험해보고 가설도 세워보고 증명해보는 그런 학문이야. 라는 그 말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에서건 미리 정답을 내려놓지 말고 의심하고 실험하고 가설도 세워보고 증명하라고요.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곧 새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멤버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이동한 부서에서 만난 팀원들과 잘 교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기회를 주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는다는 뜻의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요즘 이 말을 더욱 실감해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이 저지른 일은 꼭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고요. 애초에 나쁜 씨앗은 뿌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제 미래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